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제가 개인적인 일들로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늦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 스와이프 코인, 솔라 코인 이제 2편을 좀 말해볼까 해요. 근데 이 솔라가 참 스와이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이 솔라는 애초에 스와이프랑 아예 다른 새로운 코인이 된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솔라가 발행됐을 때 기존의 홀더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큰 차이죠. 어떻게 보면은 솔라의 기존 홀더들은 이제 스와이프 때부터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솔라는 유브랜딩 돼서 이제 물량이 몇 개가 되든 어쨌든 새로 발행된 코인이라 그냥 처음부터 물량을 그 정도 갖고 있었던 코인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이제 스와이프 물량을 갖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그 스와이프가 해명이나 아니면 자료 제공 혹은 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 축적되는 내용, 뭐 오해 아니면 루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해명이 안 된 채, 그런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 솔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스와이프를 가지고 있던 홀더들조차도 이제 솔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솔라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질 않고 그냥 스와이프에서 변경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 브랜딩 돼서 레어 2에서 레어 1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왜 바뀌었고 이제 완전 달라졌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제 보통 이제 루머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 보고 막 어디서 카더라라는 통신을 듣고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스와이프랑 비교를 많이 하면서 솔라를 막 깎아내려요. 스와이프에서 뭐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완전 솔라로 변경된 상태에서는 솔라와 스와이프는 관련이 없어요. 그 스와이프 코인을 비교하려면은 솔라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프로젝트인 이제 크립토닷컴 체인이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카드인 이제 바이낸스 카드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지, 이제 스와이프에서 이제 솔라, 즉 플랫폼 코인으로 발전된 솔라는 동등한 플랫폼 코인인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솔라나 혹은 플로우 같은 이제 같은 플랫폼끼리와의 비교를 해야지, 이전의 스와이프의 프로젝트와 솔라는 아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보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솔라의 물량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다, 없던 물량이 생겨났다, 뭐 솔라로 합쳐지면서 뭐 스와이프의 물량이 없던 게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솔라 코인은 정확히 말해서 스와이프 코인에서 수합돼서 나온 코인이 맞아요. 즉 스와이프의 총량이 솔라 코인의 총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솔라 코인에서 이제 스와이프 코인에서 솔라 코인이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이제 인식을 하기에, ERC 체인에서, 즉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는 것만 교환이 되는 게 아니라 BP, 즉 BSC 위에 있던 체인까지도 교환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와이프 자체가 ERC 체인 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이낸스로 인수 합병되면서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구동할 수 있는, 즉 다른 플랫폼과 연결되어서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스와이프 자체가 BSC 위에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BSC 위에 존재하게 되는 스와이프 코인을 가졌던 홀더들은 누구냐? 스와이프를 스테이킹 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됐던 사람, 그리고 비너스 체인을 비너스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와이프를 사용했던 사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즉 바이낸스를 이용했던 사람이라면 바이낸스에서 거래했던 스와이프, 그 스와이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전부 다 BSC 체인 위에 있는 스와이프를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어, 이 재단 물량, BEP 물량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이거 다 바이낸스한테 넘겨준 다음에 그 바이낸스 거래소가 물량 덤핑해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단은 조셀리토가 말하기를 BSC 체인 위에 있는 거는 바이낸스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스테이킹 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풀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라로 변경됐는데 이 솔라에서 말한 내용이 우리는 어디 지갑에 홀딩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량으로 사용된 물량들을 솔라로 옮겨 놓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솔라로 옮길 수 있는 코인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만 바꿔줄 것이다. 즉 우리가 실제 거래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유저들이 정말로 갖고 있는 스와이프 코인 자체를 솔라로 바꿔준다는 내용이지. 그 이전에 조셀리토가 뭐 물량을 바이낸스 쪽에다가 넘겨줬는데 이 바이낸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뭐 이자로도 내고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사용을 하는 형식이 전부 다 이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막혀져 있고 이제 현재 유통되는 양, 즉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XSP를 사용하는 실제 유저, 저도 이제 스와이프 코인을 갖고 있었으니까 저 같은 유저들이나 아니면 스와이프를 실제적으로 거래를 사용했던 사람들, 즉 진짜로 유통되고 있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솔라 코인으로 변경된다고 나온 거였어요. 그것을 증명하도록 BEP 체인 위에 있는 코인들은 지금 락업이 된 상태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2위와 3위 지갑, 스와이프 코인을 갖고 있는 2위와 3위 지갑도 락업이 돼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솔라 코인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BSC 즉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됐던 이 스와이프 코인 자체가 아예 영원 즉 그러니까 거래되지 않았던 거에서 이제 완전 메인넷이 합쳐져 가지고 물량이 늘어났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이 BEP 체인 위에 있던 것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 있던 것도 결국엔 거래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스와이프 코인 자체가 그 가격이고 우리가 뭐 게이트아이노나 아니면은 뭐 업비트에서 거래했던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거래했던 것 자체가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었고 그러니까 두 개가 원래 서로의 가격이 있었고 그 서로의 가격이 똑같았어요. 물론 김프가 껴갖고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게 더 비쌌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바이낸스에 있는 게 역프가 껴갖고 더 비쌀 수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가격을 그냥 합친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가격이 다운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애초에 없던 물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총은 높아질 수 있겠죠. 예, 이 시총이 2배가 된다는 말도 원래는 코인마켓캡에서 ERC 체인 위에 있는 이제 스와이프 코인에 대해서만 시총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ERC 체인과 BEP 체인 두 개를 다 합쳐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이제 보여주기에는 2배로 늘어난 걸로 이제 보이겠죠. 원래는 BEP 체인의 시총도 있고 ERC 위에 시총도 있어요. 원래 같은 코인인데 시총이 2개 따로따로 나눠져 있던 거를 그냥 이제 통합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코인이 뭐 들어왔다거나 만들어졌다거나 재단이 물량을 풀다던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 보여줬던 거를 그냥 다시 재정확해서 이제 재정립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원래는 그 시총이 맞았던 거였고 원래는 그 가격이 맞았던 거예요. 없던 물량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뭐 말이 길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솔라는 무제한 코인이다. 코인이 무한히 발행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솔라 코인은 무제한 코인이 발행을 하는 게 맞고요. 도지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플로우 코인이나 뭐 여러가지 여타 코인들이 그러하듯이 무제한 코인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되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코인은 결국에는 무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든 적어지든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종류를 빼고는 결국에 모든 코인은 사용되는 코인
즉 플랫폼 코인으로 나와서 어떠한 소비 형태를 띠는 코인은 결국에는 무제한 발행 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이야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우리는 몇 천만 개만 풀겠다, 우리는 1억 개만 풀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걸 소비 형태로 이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절대적인 총량은 결국엔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홀더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홀더들만 남으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 생태계에서 그 코인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뭐 NFT를 사고 싶은데 이건 무제한 발행 코인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팔질 않아요. 근데 이 코인을 사고선 이 NFT를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소비 형태만 있고 발행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코인은 한 개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면은 코인 생태계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되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플랫폼 코인으로 나온 것들에 한해서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플랫폼 코인 자체가 뭐냐면은 목적성이 있어요. 이거를 소비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뭔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다시 발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수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들은 뭐 거의 한 50%, 60%가 락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지금에서는 안 되는데, 결국에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은 아마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뭐 코인을 몇 개 더 늘리기로 합시다라는 이런 발행안들이 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무제한 코인이 더 낫다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 결국에는 이 플랫폼 코인, 즉 소비를 띠는 형태의 코인들은 결국에는 나중 가서 더 물량을 늘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또 이 무제한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소비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진 무제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소비 형태를 띠는 모든 코인은 발행이 무제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잠깐 솔라에 대해서, 소비 형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물론 본격적인 솔라의 소비 형태가 되는 프로젝트성은 아마 3분기나 4분기가 돼야지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해요. 현재 솔라 코인은 이제 바이낸스 카드에서 스와이프 코인을, 즉 솔라 코인을 반드시 추가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바이낸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카드가 아니라 스와이프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XSP 코인을 항상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 카드를 통한 이제 XSP 결제를 또 소각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여행 웹사이트인 트레비아에서 이제 스와이프를 통해서 결제가 또 가능해요. 그래갖고 이러한 소비 형태로도 이제 현재로서는 솔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라가 이제 무제한 발행 코인인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코인을 1년간 발행하는지 그것도 알아볼까 해요. 1년간 이제 총량의 10%를 더 발행을 해요. 근데 이게 10%가 지금의 10%지 내년에 10% 늘린 물량의 10%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솔라 코인이 100개가 있으면은 1년간 스테이킹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의 개수가 10개예요. 10%니까 그럼 110개가 되겠죠. 그러면 물량이 총 10%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시총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년 뒤면은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2,750억이 되겠죠. 뭐 그렇게 큰 양이,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큰 양이 아니에요. 정말 솔라가 이 발행되는 이 양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10개에서 11개가 발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테이킹 물량은 10개로 고정인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이제 110에서 120개가 되는 거죠. 즉 맨 처음에는 10%의 물량이 풀어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9%, 또 그 다음에는 다다음에는 뭐 8%, 7% 점점 가면서 물량은 늘어나는데 그 전체적인 총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즉 풀만 갖춰진다면은 이 솔라의 10%라는 이 스테이킹 물량은 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무제한 코인이다 이러면서 비방하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슨 어이없는 말이 있는데,
뭐 소비성 프로젝트를 먼저 내놓은 다음에 솔라 메인넷을 구동시켜 갖고 스테이킹을 하게 뭐 무슨 메인넷을 구동하려면은 노드라는 걸 돌려야 돼요. 그 노드라는 걸 돌리게 되면은 블록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그럼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보상이 우리가 받는 스테이킹의 이자예요. 그리고 이 노드를 돌리지 않으면은 메인넷을 실행시킬 수 없고요. 메인넷을 실행시키지 못하면은 그 메인넷 위에 가동되는 프로젝트들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즉 A가 있고 B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B를 먼저 만들어내고 A를 가동해야 되지 않느냐. A가 안 되면 B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